안녕하십니까. 농기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생힘 중에서 탄성력과 수직항력, 마찰력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파생힘은 자연의 기본힘과 달리 늘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만 작용한다고 하였지요. 우주가 만든 4가지 기본힘은 빅뱅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작용해 오고 있지요. 이에 비해서 파생힘은 주어진 조건에서 작용할 때만 존재하는 힘입니다. 오늘은 파생힘 중에서 줄의 장력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력에는 줄의 장력 외에 액체의 표면 장력도 있는데, 표면 장력은 액체를 공부할 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의 장력은 실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동영상을 익히고 나면 실생활에서 줄을 이용할 때 과학을 생활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부력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였지만 장력 문제를 풀면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부력은 다음 동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입니다. 먼저 장력이 작용하는 줄의 결합 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줄의 외력이 작용하여 줄을 팽팽하게 만드는 경우에 줄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줄의 변화와 장력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줄의 변화가 장력으로 나타나는 원리를 알아보고, 장력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현상을 분석하면서 장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으로 힘과 장력을 연결하여 문제 하나를 풀어보도록 할 것입니다. 줄이라고 부르는 물체는 크게 보아서 1차원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입니다. 2차원 형태의 물체는 면이라고 하고, 3차원 형태의 물체는 입체라고 하는 것에서 1차원 물체로서의 줄의 형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므로 줄을 구성하는 원자 형태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원자가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림같이 원자의 일렬 종대이지요. 이때 원자는 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자의 연결을 결합이라고 하는데, 결합 방식은 어떤 방식이든 관계없지만 주로 금속 결합과 분자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속줄과 여러가지 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결합은 원자가 어깨동무하고 있는 형태로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 어깨동무가 원자를 결합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원자를 결합시키는 기본 힘은 전기력이고, 전기적 인력과 척력이 평형을 이루어 물체가 안정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줄의 방향이 아닌 나머지 차원의 방향으로는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는 것은 그쪽 방향으로는 원자의 개수가 작아 결합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주가 만든 힘의 평형 상태에서 흐트러진 모양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줄에 두 손으로 외력을 작용하여 줄의 형태를 곱게 만들면 줄은 팽팽하게 됩니다. 이때 한 손으로는 줄을 팽팽하게 만들지 못하고 반드시 두 손으로 당겨야 팽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줄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를 줄이 긴장하였다고 표현하는데, 장력의 영어 이름인 텐션도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줄이 긴장하기 위해서는 줄의 양쪽에 줄을 당기는 2개의 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림에서는 손이죠. 관점을 바꾸어 표현하면 줄이 긴장하면 긴장된 줄은 2개의 개를 연결하거나 결합하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림에서는 줄의 양끝을 힘 F를 주어 당겨서 팽팽하게 한 줄과 힘을 주지 않고 안아 늘어진 줄을 표시하였습니다. 줄의 긴장 상태에서 원자의 결합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걸린 상태에서 줄을 구성하는 2개의 원자와 줄 양쪽에서 힘을 작용하는 2개의 물체계가 그림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체계는 양손이라 하여도 좋겠죠. 줄을 구성하는 원자는 아주 많이 있지만 1차원에서는 원자 2개가 결합한 것의 반복이므로 2개만 표시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긴장이 되면 원자는 곱게 정렬합니다. 줄의 양쪽에는 물체계가 있어서 줄의 긴장을 유발하는 힘을 작용하지요.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 F1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처음 곱게 정렬한 상태에서 원자의 결합거리는 가까웠는데 점점 외력이 F1, F2, F3로 강해지면 긴장도 점점 강해져서
긴장도 점점 강하게 걸려서 결합 거리가 점점 벌어집니다. 긴장을 유발하는 힘이 계속 증가하면 결합 거리도 계속해서 점점 벌어지다가 마지막에는 끊어지게 됩니다. 절단되는 경우는 영구 변형 구간보다도 더 큰 힘을 받은 것이지요. 이런 과정은 지난 시간에 탄성력을 공부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지만 줄의 장력은 근본적으로 물체의 탄성력인데, 물체의 형태가 줄 같은 1차원인 경우 장력이라고 구분하여 부른다는 것을 이해하고 갑시다. 또 줄이 끊어지는 경우에 원자의 결합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색이 없어지는 것이죠. 빨간색 힘 F3나 F2만 작용하여 각각 힘의 방향으로 튕겨 나간다는 것도 이해하고 갑시다. 이런 현상은 실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죠. 이제 절단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 계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체계가 파생힘을 외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방해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고 있지요. 명확하지 않으면 지난 시간 동영상을 참고하시고요. 파생힘이 작용하는 원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자연의 4가지 기본힘은 원격 상호작용이지만 파생힘은 근접 상호작용, 쉽게 말해서 서로 접촉해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접촉해 있지 않으면 파생힘은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생힘을 작용하기 위해서는 힘의 주체와 객체가 접촉해 있어야 하고, 주체는 운동을 방해받아야 합니다. 장력의 경우도 힘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물체계는 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줄을 물체에 묶는 것이나 손으로 줄을 잡는 것이 서로 연결하여 접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제 줄에 외력을 주기 위해 두 손으로 줄을 잡아서 접촉 상태를 유지하면서 줄을 잡은 상태로 손을 움직여서 줄이 손의 운동을 방해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행위의 결과로 손의 운동이 줄에 힘을 작용하여 줄을 긴장되게 만들었습니다. 줄에 힘을 작용하는 과정이 이해되시죠? 줄뿐만 아니라 모든 파생힘이 작용하는 과정이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줄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여 줄이 끊어지지 않고 전체 계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파생힘의 작용과 반작용은 평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물체계와 줄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연결된 상태의 물체계, 그림에서는 손이 되겠죠. 물체계는 줄에 당기는 힘을 작용하는데 양쪽에서 작용하는 이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F1과 F2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짜 힘이 생겨서 줄이 움직여야 하겠죠. 따라서 줄은 두 물체계가 작용하는 힘의 객체가 되고 알짜 힘이 없어서 평형을 유지합니다. 연결된 상태에서 줄의 입장에서 보아도 줄은 연결된 두 물체계의 외력에 저항하는 탄성력으로 당기는 힘을 작용합니다. 탄성력입니다. 녹색 힘 F3와 F4가 되겠습니다. 이 탄성력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어서 F3와 F4의 크기는 같습니다. 물체 전체적으로 알짜 힘이 없어서 평형을 유지하게 되지요. 그림처럼 긴장이 걸린 줄이 평형을 유지하도록 작용하는 탄성력을 장력이라고 구분하고, 장력의 문자수는 영어 텐션의 T를 사용합니다. 긴장 상태에 있는 줄에서 힘의 작용점에서 힘을 분석해 보면 줄이 당기는 힘과 물체가 당기는 힘이 작용점에서 작용 반작용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 알짜 힘이 없게 됩니다. F1과 F3가 같고 F4와 F2가 같지요. 이 같은 현상 분석을 통해 긴장된 줄은 물체계를 포함한 계 전체로 알짜 힘이 없어 정지한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합니다. 밀도가 일정한 줄에 장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줄에 작용하는 장력은 어느 부분이든 같습니다. 줄을 구성하는 어느 부분이든 줄을 양쪽으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시죠? 줄의 어느 위치에서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작용합니다. 한마디로 물체계를 구성하는 성분에 작용하는 내력과 같은 것이죠. 구체적으로 장력이 작용하는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벽에 묶여 있는 줄에 힘을 주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줄을 잡고 당기면 줄은 힘을 받았으므로 힘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줄이 벽과 결합해 있어서 줄이 곧게 펴지면 줄의 운동은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체인 벽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줄은 벽의 운동방해에 대항하여 벽에 힘을 작용합니다. 운동방해에 따르는 파생힘이 발생한 것이죠. 벽은 줄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같은 크기의 힘을 작용합니다. 힘의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탄성 한계 안에 있을 때 벽과 줄과 외력이 주체로 구성된 전체의 계에는 알짜 힘이 없어서 평형을 유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는 수평면에 놓여 있는 물체에 줄을 묶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물체에 줄을 연결하고 수평면과 각 시타로 힘을 주는 현상입니다. 줄에 작용하는 힘 F는 수평 방향 성분 Fx = F 코사인 세타와 수직 방향 성분 Fy는 F 사인 시타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수직 방향 성분이 mg보다 크면, 즉 중력보다 크면 물체는 공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큰 것이죠. mg보다 크지 않으면 중력에서 수직 성분만큼 뺀 힘 mg-f 사인 시타에 대해서 마찰력 F = U에서 mg-f 사인 시타가 작용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되시죠? 이제 줄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경우는 비현실적이므로 사고 실험으로 진행합니다. 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줄에 힘이 작용하면 벽에 묶인 경우처럼 줄은 움직이다가 곧게 펴집니다. 하지만 줄이 곧게 펴지는 순간에 줄에 긴장이 걸리면 한순간이죠. 줄은 바로 그 순간에 물체에 힘을 작용합니다. 줄에 긴장이 걸리는 것과 물체에 힘을 작용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물체는 작용한 힘에 의해 운동을 하게 되고 줄은 긴장이 풀렸으므로 더 이상 힘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동의 크기는 아주 미세한 양이므로 순간의 크기죠. 순간의 크기므로 아주 미세한 양이므로 무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아주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닥면과 물체 사이에 마찰이 있는 현실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찰이 있으면 벽이 줄의 운동을 방해한 것처럼 마찰력이 줄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줄은 운동을 방해받았기 때문에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고 줄에 긴장이 걸리게 됩니다. 벽에 묶인 경우와 다른 점은 벽은 무한 에너지체에 가까웠지만 마찰력은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서 줄의 운동을 방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줄의 탄성력이 마찰력보다 큰 경우 줄과 물체를 포함한 개 전체가 마찰력을 이기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가 움직일 때 줄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줄의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므로 마찰력이 한계를 정합니다. 개의 운동은 외력과 마찰력 사이의 알짜 힘에 의해 결정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F = F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찰력 F가 됩니다. 알짜 힘입니다. 이번에는 물체가 줄에 걸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을 분석해 보면 줄에 물체가 걸려서 줄에 긴장을 주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에 작용하는 외력 F는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성분으로 분할이 됩니다. 평형을 이루므로 수평 방향의 성분 F 사인 시타 1과 F 사인 시타 2의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두 힘의 벌어진 정도 각 시타 1과 시타 2의 크기도 시타로 같아야 합니다. 줄은 밀도가 균일한 한 가지 줄이므로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어느 곳이든 그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력 T1과 T2의 크기가 같고 외력과 평형을 이룹니다. 두 수직 방향 성분인 힘 F 코사인 시타의 합인 DF 코사인 시타가 물체의 무게 mg와 상쇄되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약 물체가 걸려있는 각 시타가 같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줄이 양쪽으로 벌어진 정도가 다른 경우에도 줄은 한 가지로 같은 줄이므로 장력은 같아야 하므로 T1과 T2의 크기는 같습니다. 줄에 걸린 물체가 도래의 역할을 하여 크기가 같은 힘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꾼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벌어진 각 시타가 다르므로 수평 성분의 힘은 F2가 더 커서 수평 방향으로 알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알짜 힘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운동시키죠. 물체가 운동하면 벌어진 각이 변하게 되고 운동하는 물체는 벌어진 각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어 운동을 멈출 것입니다. 결국 평형이 되는 것은 벌어진 각이 같은 지점이 됩니다. 실제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왕복 운동을 하다가 멈추겠죠. 만약 줄과 물체의 고리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한다면
영원히 반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상현실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진동을 공부할 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장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해가 되었습니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므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1과 M2인 두 물체가 늘어나지 않는 가벼운 실로 연결되어 있다. 변형이 안 된다는 것이죠. 가볍다 했으니까 질량을 무시하라는 말입니다. M2를 마찰이 없는 책상 위에 놓고 M1은 실이 도르래를 거치게 하여 매달았다. 다음 모든 마찰은 무시하고 공기 마찰과 저항도 무시하고 중력 가속도는 G를 적용한다. 이때 물체 M2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실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인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물체계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찾아보겠습니다. M1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실에 매달려 있으므로 실에 장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이 긴장되어 있죠. M2에는 중력이 작용하지만 책상에 의해 운동이 방해를 받으므로 책상에 미는 힘을 작용하고 책상으로부터 수직 항력을 받아서 힘이 상쇄됩니다. 또 긴장된 줄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장력을 받습니다. 물체 M1과 M2는 긴장된 줄에 연결되어 한 몸체를 이루어서 같이 움직이므로 속도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속도도 같아지죠. M1을 운동계로 하여 알짜 힘을 구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알짜 힘은 수직 방향의 힘 M1G- 장력 T 이꼴 M1A가 되고, M2를 운동계로 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알짜 힘은 수평 방향의 힘인 장력 뿐이므로 T 이꼴 M2A가 됩니다. 이제 식이 두 개이고 미수가 T와 가속도 A 두 개이므로 연리 방식을 풀면 T 값과 A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풀어서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어 M1과 M2가 긴장된 줄에 의해 한 물체를 이루므로 운동계를 M1과 M2를 합친 계로 정하면 계의 질량은 M1 플러스 M2가 되고 계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M1G이므로 계의 가속도는 A 이꼴 M1 플러스 M2분의 M1G로 바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만 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답을 구하는 것이 편하겠죠. 머리를 풀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두 물체계를 연결하는 줄도 물체계로서 줄을 구성하는 원자가 결합하여 안정된 힘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을 유지하는 원자의 평형을 깨려고 하는 외력이 작용하면 줄은 외력에 저항하며 새로운 평형점을 만들어 탄성력을 작용하는 원리를 이해하였습니다. 긴장된 줄이 유지하고 있는 탄성력을 줄의 장력이라고 한다는 것과 줄의 장력은 줄에 연결된 물체계를 당기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줄은 같은 원자로 같은 밀도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결합력이 일정하므로 줄의 어느 곳이든 장력의 크기는 같다는 것도 이해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유체 속에서 고체가 받는 힘인 불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불익을 이해하기 위한 준비로 압력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불익이 끝나면 스프링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스프링이 끝나면 종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